아침 해가 성북구청 유리창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준옥은 언제나처럼 7시 반에 출근해서 민원실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20년 넘게 이곳에서 일해온 그녀에게 이 공간은 집만큼이나 소중한 곳이었죠. 준옥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청소 담당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준옥은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원실 곳곳에 빛이 된 안내 책자들을 하나씩 정리했죠. 구겨진 부분은 펴고 떨어진 것들은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어요. 번호표 기계도 꼼꼼히 점검했죠. 혹시 고장이라도 나면 시민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테니까요. 8시가 되자 민원실 문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방문자는 지팡이를 짚은 70대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두리번거리고 계셨죠. 준옥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주민등록등본 떼러 왔는데 어디로 가야 하나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처음 와보시는 것 같았죠. 할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옥은 할머니의 팔을 살며시 잡고 천천히 안내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차가웠어요. 긴장하고 계신 게 분명했죠. 창구 앞 의자에 할머니를 편안히 앉게 해드리고 필요한 서류를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신분증만 가져오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고마워요. 젊은 아가씨가 참 친절하네. 할머니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고마워하셨어요. 준옥의 마음도 따뜻해졌죠. 오전 내내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가 태어난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러 온 젊은 부부도 있었어요. 신랑이 신부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죠. 축하드려요.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났군요. 준옥의 축하 인사에 부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문의하러 온 자영업자도 있었어요. 작은 식당을 열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네,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준옥은 준비물 목록을 정성껏 적어서 드렸죠. 복잡한 세무 상담을 받으러 온 시민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하더니 순옥이 쉽게 설명해 드리자 환한 표정이 되었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순옥에게는 가장 보람찬 때였죠.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김치찌개가 메뉴였죠. 언제 먹어도 정겨운 맛이었습니다. 김 계장이 순옥을 보며 말했어요. 준옥 씨,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항상 친절할 수 있어요? 준옥은 숟가락을 놓고 미소를 지었죠. 시민분들을 섬기는 게 우리 일이잖아요. 준옥의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그녀에게 공무원의 역할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사명이었어요. 시민들이 편안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순옥의 기쁨이었죠. 오후에는 더욱 복잡한 민원들이 몰려왔습니다. 건축 허가를 문의하러 온 분, 복지급여 신청을 하러 온 분, 각종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분들까지. 준옥은 하나하나 꼼꼼히 설명하며 도움을 드리고 있었어요. 한 아주머니가 급하게 들어오셨죠. 아들이 군대에 있는데 긴급한 서류가 필요해요.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순옥은 최대한 빨리 처리해 드렸습니다. 아주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하셨어요. 덕분에 아들이 문제없이 휴가를 나올 수 있게 됐어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순옥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더욱 커졌죠. 퇴근 시간이 다가왔지만 마지막 민원인까지 정성껏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며 늦게 찾아온 시민에게도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조금 피곤하긴 했지만 마음은 뿌듯했죠. 동료들이 하나둘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옥도 책상을 정리하며 내일을 위한 준비를 했어요. 오늘 처리하지 못한 업무들을 내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목록에 적어두었죠. 민원실에 불을 끄고 문을 잠그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시민들을 도와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비록 작은 일들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도움이었다고 생각했죠.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준옥도 그들 중 한 사람으로서 작은 역할이라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죠. 아파트 입구에 도착해서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아들 민수가 보낸 편지가 한 통 들어 있었어요. 군대에서 보낸 안부 편지였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내용에 안도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민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대하면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고 했던 아들의 말이 떠올랐죠. 어머니와 같은 길을 걷고 싶다던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 조용했어요. 혼자 사는 집이라 항상 이런 고요함이 있었죠. 하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낮에 만난 많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어요. 저녁을 간단히 준비하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고 있었죠. 할머니의 고마운 인사, 젊은 부부의 행복한 모습, 아주머니의 눈물 어린 감사 인사까지 모든 순간들이 소중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었죠. 좋은 소식도 있고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준옥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좋게 만드는 일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내일 일정을 생각해 보고 있었죠. 아침에 처리해야 할 민원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면 시민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목욕을 하고 나서 침대에 누웠죠.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다는 만족감이 있었어요. 내일도 또 다른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죠. 잠들기 전에 민수에게 답장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몸 조심하라고 적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아들이 제대하면 함께 나눌 이야기들이 참 많을 것 같았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민들이 민원실을 찾아올 것이고 순옥은 오늘처럼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릴 것이었어요. 이런 일상의 반복이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한 일이었죠. 몇 달 후 민수가 제대를 했습니다. 군대에서 더욱 의젓해진 아들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민수는 약속대로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죠.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도서관에 가는 아들을 보며 순옥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늦은 밤에 공부하다 지친 모습을 보이면 따뜻한 차를 끓여다 주곤 했어요. 민수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준옥은 늘 아들의 건강을 걱정했죠. 하지만 민수는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몇 달의 노력 끝에 드디어 합격 발표가 있는 날이 왔어요. 민수가 인터넷으로 결과를 확인하고 있었죠. 준옥은 옆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합격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준옥은 눈물이 핑 돌았죠. 아들이 자신의 길을 따라오겠다고 했을 때부터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민수야. 준옥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부모와 자식이 같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죠.
민수도 시민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된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민수가 신규 공무원 교육을 받고 있는 동안 순옥은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아들이 부끄럽지 않은 어머니가 되고 싶었죠. 민원 처리할 때도 더욱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교육을 마친 민수가 드디어 첫 출근을 하는 날이었어요. 같은 성북구청에 배치되어서 순옥과 함께 일하게 되었죠. 모자가 같은 직장에서 일한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기뻤습니다. 민수야, 첫날이니까 긴장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아침에 아들에게 당부의 말을 해주었어요. 민수는 새 정장을 입고 씩씩하게 나가는 모습이 든든했죠. 그날 저녁 민수가 집에 돌아와서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선배님들이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셨다고 했어요.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고 하는 아들의 모습이 흐뭇했죠. 시간이 흘러 민수도 업무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가끔 아들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어요.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느 날 민수가 집에 와서 특별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직장에서 만난 여자친구가 있어요. 같은 공무원인데 다른 구청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어머니,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민수의 목소리에 설렘이 가득했죠. 순옥은 아들이 좋은 인연을 만났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언젠가는 소개해 주겠다고 하는 민수의 말에 기대가 되었어요. 몇 달 후 민수가 여자친구와의 만남이 진지해졌다고 했죠.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상대방 부모님과 상견례를 하자고 제안이 왔다고 했습니다. 순옥은 조금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가 뭘 입고 가면 좋을까? 순옥은 아들에게 물어보았어요. 민수는 어머니 마음에 드는 옷을 입으시면 된다고 했죠. 하지만 순옥은 여전히 고민이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그동안 모아둔 정장들이 몇 벌 있었어요. 특별한 날을 위해 사두었던 것들이었죠. 하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상시 자신의 모습과는 다른 것 같았어요. 결국 순옥은 평상시 입던 깔끔한 제복을 선택했죠. 그것이 진짜 자신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는 옷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년 넘게 입어온 제복이 순옥에게는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선택을 지지해 주었죠. 어머니다운 모습이 가장 좋아요. 순옥은 아들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진실한 모습으로 상견례에 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상견례 전날 밤 순옥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죠. 내일 만날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 하는 궁금함과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좋은 첫인상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점검했죠. 제복이 구김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올렸어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 민수와 오늘 일정을 확인했죠. 오후 2시에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격식을 차린 장소여서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민수야, 상대방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 순옥은 미리 알아두고 싶었죠. 민수는 아버님은 의사시고 어머님은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순옥이 생각했던 것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들이었어요.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며 민수가 순옥을 안심시켜 주었죠. 정우 씨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에요. 순옥은 아들의 말을 믿고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죠. 오늘이 아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하루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해서 레스토랑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화려한 거리 풍경에 조금 움츠러들었죠. 평소 순옥이 다니던 동네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레스토랑 앞에 도착해서 잠시 망설이고 있었어요. 입구부터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겨나고 있었죠. 순옥의 단정한 제복이 이곳에 어울릴까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순옥의 손을 꼭 잡으며 괜찮다고 했어요. 어머니, 우리가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 아들의 따뜻한 말에 용기를 얻었죠. 그래, 진실한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야 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순옥의 앞에는 새로운 인연들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지만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한 걸음 내디뎠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도착해 있던 분들이 보였습니다. 넓은 홀 한쪽 모서리 테이블에 앉아 계셨어요. 예비 사위 정우의 부모님이었죠. 두 분 다 품격 있는 옷차림을 하고 계셨습니다. 정우의 아버지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계셨어요. 고급스러운 시계와 구두가 눈에 띄었죠. 어머니도 세련된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계셨습니다. 순옥이 입고 온 제복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순옥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순옥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가족의 표정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순옥의 제복을 보는 순간 뭔가 당황하신 것 같았죠. 정우의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혹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표면적으로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순옥은 알 수 있었어요. 순옥의 직업이 궁금하신 것 같았죠. 성북구청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순옥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20년 넘게 시민들을 위해 일해온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떳떳하지 못할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상대방 가족의 반응이 예상보다 차가웠습니다. 정우의 아버지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부인과 눈짓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공기 중에 어색한 긴장감이 맴돌기 시작했죠. 아, 그러시군요. 정우의 어머니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그 순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아직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었죠. 저희 정우는 서울대 의과대학을 나와서 현재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어요. 정우의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아들을 소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장래가 매우 촉망받는 의사랍니다. 순옥은 묵묵히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정우가 훌륭한 분이라는 것은 민수에게서 이미 들어 알고 있었죠. 하지만 뭔가 자신과 비교하려는 의도가 느껴져서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정우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정우의 아버지도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앞으로 전문의가 되면 저희 병원에서 함께 일할 예정입니다. 웨이터가 와서 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가격이 순옥이 평상시 가던 곳보다 훨씬 비쌌어요. 하지만 아들의 중요한 자리니까 참고 견뎌야겠다고 생각했죠.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정우의 부모님은 순옥에게 직접적인 질문은 피하시면서도 계속해서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은근히 드러내고 있었어요. 요즘 의료계가 정말 바쁘네요. 정우의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병원 확장도 계획하고 있고 학회 일로 해외 출장도 자주 다니고 있어요. 순옥은 조용히 식사를 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뭔가 자신을 의식해서 하시는 말씀 같기도 했죠. 정우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송무가 워낙 중요한 것들이라 국회에도 자문을 하러 가곤 해요. 아시겠지만 변호사 업계도 만만치 않거든요. 준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일과 비교하면서 우위를 드러내려는 것처럼 느껴졌죠. 민수의 얼굴도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최근에 큰 기업 법무팀과 협업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어요. 정우의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고 있었어요. 언론에도 몇 번 나왔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죄송하지만 못 봤어요. 준옥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소에 그런 프로그램을 볼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퇴근하면 피곤해서 일찍 잠들곤 했죠. 그러시군요. 정우의 어머니 표정이 더욱 차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순옥의 무관심을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분위기가 점점 더 어색해지고 있었죠. 민수가 중간에 화제를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와는 어떻게 만나셨나요? 하지만 정우의 부모님의 관심은 여전히 순옥의 직업과 배경에 있는 것 같았어요. 공무원이시면 월급이 얼마나 되시나요? 정우의 아버지가 갑자기 직설적인 질문을 하셨죠. 준옥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일반적인 공무원 수준입니다. 준옥은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었죠.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민수 씨가 결혼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을까요? 정우의 어머니도 예리한 질문을 하셨어요. 신혼집 마련이나 생활비 같은 부분에서 말이에요. 준옥은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인데 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었어요. 마치 자신의 가족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민수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참고 있는 것 같았지만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준옥은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죠. 저희는 검소하게 살아왔지만 부족함 없이 지내왔습니다. 준옥은 최대한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민수도 성실하게 일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정우의 부모님 표정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아 보였습니다.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뭔가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죠. 음식이 나왔지만 식욕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긴장감 때문에 목이 메는 느낌이었어요.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죠. 정우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준옥은 상대방을 칭찬해 보려고 했습니다. 민수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성실하고 착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긴 하지만요. 정우의 어머니가 말꼬리를 흐리셨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지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으셨죠. 식사가 반 정도 진행되었을 때 정우의 아버지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문의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준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가문이라는 단어에서 이미 자신들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느껴졌죠. 민수도 긴장한 표정으로 아버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문은 대대로 의료계에 종사해 왔습니다. 정우의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도 의사셨고 아버지도 의사였어요. 정우도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고요.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수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치관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우의 어머니도 말씀을 이어가셨죠.
교육 수준이나 생활 방식이 비슷해야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준옥은 점점 더 위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모두 자신들을 겨냥한 것 같았어요. 공무원이라는 직업, 소박한 생활 방식, 평범한 배경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았죠. 정우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정우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정우는 난처한 표정으로 부모님과 민수를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저는 민수 형을 정말 좋아합니다.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하지만 부모님의 걱정도 이해해요.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 같았습니다. 민수의 주먹이 꽉 쥐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참을 수 있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것 같았죠. 준옥은 아들이 폭발하기 전에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도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준옥은 최대한 차분하게 말씀드렸어요. 아이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까 서로 맞지 않는다면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시군요. 정우의 어머니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역시 현명하게 생각해 주시는군요. 저희도 마찬가지 생각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정우의 아버지가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글쎄요, 저희 가문의 격에 맞는 인연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요. 그분의 말은 명백한 거부 의사였죠. 준옥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자신의 직업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서글펐어요. 하지만 당당함만은 잃고 싶지 않았죠. 민수가 일어서려고 하는 것을 순옥은 말렸습니다. 아직 식사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비록 상처받았지만 품격을 잃고 싶지는 않았죠. 그래도 마지막까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준옥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레스토랑을 나오면서 민수가 어머니께 사과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리 알았다면 이런 자리를 만들지 않았을 텐데요. 아들의 목소리에 분노와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괜찮다, 민수야. 준옥은 아들을 위로해 주었어요. 어차피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나 보다. 억지로 인연을 맺을 필요는 없잖니. 하지만 속으로는 많이 상처받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옥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해온 것이 왜 부끄러운 일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그렇게 낮은 것인지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더욱 자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준옥은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소중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누구도 자신의 일을 폄하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했죠. 민수도 많이 상처받은 것 같았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부모님에게 거부당한 것이 얼마나 아플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일로 포기할 아들은 아니라고 믿었죠. 그날 밤 민수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들은 정우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이런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죠. 준옥은 아들의 의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면 끝까지 노력해 보렴. 다만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자신을 잃지 말아라. 그 후로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가 조용했어요. 민수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순옥도 마음이 무거웠죠.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자신들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출근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평소처럼 시민들께 친절하게 대해드리려고 노력했지만 자꾸 상견례 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죠.
성북구에 갑작스러운 재해가 닥친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 앞에서 순옥은 모든 개인적인 감정을 뒤로하고 업무에 집중해야 했어요. 이 위기가 순옥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는 그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민들이 순옥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순옥은 다시 한번 자신의 일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죠. 상견례가 끝난 지 사흘 후였습니다. 새벽 4시에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잠에서 깨어난 순옥은 급하게 전화를 받았죠. 구청에서 걸려온 긴급 연락이었습니다. 김 주무관님, 죄송합니다. 비상사태가 발생했어요. 담당자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새벽부터 내린 폭우로 저지대 주택가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와 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순옥은 잠옷을 벗고 급하게 옷을 갈아입었죠.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적인 감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어요. 밖을 보니 정말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죠. 우산을 쓰고 나갔지만 금세 옷이 젖어 버렸습니다. 택시를 잡으려고 했지만 이른 시간이라 쉽지 않았어요. 겨우 택시를 잡아 타고 구청으로 향했죠. 운전기사님도 이런 비는 오랜만이라고 하시더군요. 도로 곳곳에 물이 고여 있어서 평소보다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구청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직원들이 나와 있었어요. 평상시보다 2시간 일찍 출근한 순옥을 기다리고 있었죠. 민원실 전체가 임시 재해대책본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순옥 씨, 당신이 와줘서 다행이에요. 구청장이 다급하게 말씀하셨어요. 피해 접수와 주민 대피 상황을 총괄해서 관리해 주세요. 당신만큼 꼼꼼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순옥은 즉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죠. 어느 지역에 피해가 있는지, 몇 가구나 영향을 받았는지, 대피가 필요한 곳은 어디인지 차근차근 정리해 나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피해 현황을 정리할 수 있는 표를 만들었어요. 20년간 쌓인 경험과 노하우가 이 순간 빛을 발하고 있었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체계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신고 전화가 걸려왔어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죠. 집에 물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 우선 침착하세요. 순옥은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드렸어요. 지금 어디에 계신지 정확한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할머니께서 주소를 알려주시자 순옥은 즉시 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했죠. 해당 지역의 대피소 정보와 구조대 연락처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안전하게 대피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통화를 하며 도와드렸어요. 연이어 쏟아지는 신고 전화들을 받으면서 순옥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죠. 피해 지역을 구역별로 분류하고 긴급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겨서 구조대에 전달했습니다. 한 아버지가 급하게 전화를 거셨어요. 아이가 둘 있는데 집이 침수되어서 나갈 수가 없어요. 순옥은 즉시 해당 지역 구조대에 연락을 취해서 우선 구조 대상으로 분류했죠. 상황실 벽면에 큰 지도를 붙이고 피해 지역을 색깔별로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빨간색은 긴급 구조가 필요한 곳, 노란색은 대피가 필요한 곳, 파란색은 경미한 피해 지역으로 구분했어요. 오전 9시가 되자 언론사 기자들이 구청에 몰려들기 시작했죠. 재해 대응 상황을 취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청장님은 순옥을 기자들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이분이 저희 구청의 베테랑 공무원입니다. 구청장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죠. 이번 사태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20년 넘게 시민들을 위해 일해온 전문가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피해 상황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준옥은 준비해 둔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명료하게 답변했어요. 총 147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준옥은 차분하게 설명했죠. 현재 38가구 156명이 대피소에 머물고 있어요. 구호 물품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복구 작업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기자들이 순옥의 브리핑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수치와 체계적인 설명에 만족해하는 것 같았어요. 오랜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대피소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한 기자가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준옥은 미리 준비해 둔 계획서를 보여드리며 설명했어요. 세 곳의 대피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준옥은 자신 있게 대답했죠. 각 대피소마다 담당 직원을 배치했고 식사와 생필품 공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위한 별도 공간도 마련해 두었어요. 오후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피소 중 한 곳에서 80세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신 것이었어요. 준옥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죠. 대피소에 도착해 보니 할아버지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셨습니다. 준옥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평소 배웠던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안전교육을 꾸준히 받아둔 덕분이었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준옥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안심시켰습니다. 구급차가 곧 올 거예요. 다른 대피자들도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맥박을 확인하고 호흡을 체크했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스트레스와 피로 때문인 것 같았어요. 구급차가 도착해서 할아버지를 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준옥은 가족분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병원에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회복되셨다고 하더군요. 저녁이 되어서도 순옥의 일은 끝나지 않았죠. 대피 주민들의 저녁 식사 배급을 점검하고 내일의 복구 계획을 세우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피로보다는 사명감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대피소를 한 곳씩 돌아다니며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듣고 있었죠. 담요가 부족하다는 분도 계시고 약이 필요하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준옥은 하나하나 메모해서 해결해 드렸어요. 한 어머니가 순옥에게 다가오셨죠. 아이가 아직 어린데 밤에 잘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준옥은 조용한 구석 자리를 안내해 드리고 아이용 담요도 따로 준비해 드렸습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어요. 동료들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죠. 준옥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내일도 바쁠 텐데요. 하지만 순옥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시민분들이 힘든 시기에 저희가 힘들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때일수록 더욱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간단히 김밥으로 저녁을 해결하고 다시 업무에 돌아갔죠. 내일 복구 작업을 위한 계획을 세밀하게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부터 시작할지,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모든 것을 계획했어요. 자정이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일했지만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을 도울 수 있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꼈어요.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며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있었죠. 상견례에서 받았던 상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뉴스에서 봤는데 대단하시더라고요. 아들의 칭찬에 피로가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내일도 일찍 나가야 해. 준옥은 민수에게 말했죠. 복구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내일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복구 작업 현장을 점검하고 피해 가구들의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했죠. 이번 일을 통해 순옥은 자신의 일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평상시에는 단순해 보이는 민원 업무도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었어요. 상견례에서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죠. 하지만 이제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공무원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다음 날 새벽 6시에 다시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어제보다는 비가 그쳤지만 여전히 흐린 날씨였어요. 복구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구청에 도착하니 이미 복구팀들이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준옥은 각 팀별로 담당 구역을 배정하고 작업 순서를 안내했어요. 체계적인 계획이 있어야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었죠. 현장 곳곳을 직접 돌아다니며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어제 침수되었던 집들이 하나씩 정리되어 가고 있었어요. 주민분들도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계셨죠. 한 할머니가 순옥을 알아보시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어제 전화로 도움을 받았던 분이셨어요. 덕분에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할머니. 준옥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앞으로 불편한 일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오후에는 피해 가구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었죠. 생활비 지원, 임시 주거지 제공, 생필품, 지급 등 세세한 부분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각 가구별로 피해 정도를 조사하고 필요한 지원을 분류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죠. 서류 작업도 빠르게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보험 청구를 위한 피해 확인서, 각종 지원금 신청서 등 주민분들이 필요로 하는 서류들을 신속하게 발급해 드렸어요. 저녁 무렵 구청장님이 순옥을 불러주셨죠. 준옥 씨 덕분에 이번 사태를 잘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구청장님의 격려에 힘이 났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준옥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시민분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저희 공무원의 기본 역할이잖아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복구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죠. 피해 지역의 80% 정도가 정리되었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대피소를 정리하면서 순옥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었다는 것이 보람찼죠. 이런 일들이 공무원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복구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순옥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더욱 커졌죠. 누가 뭐라고 해도 순옥은 자랑스러운 공무원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번 재해 대응에 대한 평가 회의가 있었어요. 상급 기관에서도 성북구의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특히 초기 대응과 체계적인 복구 계획이 우수했다고 하더군요. 준옥은 개인적으로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칭찬을 받기 위해 일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동료들과 구청장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죠.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이번 성북구의 재해 대응 사례를 전국 모범 사례로 선정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순옥의 역할이 특별히 언급되었다고 하더군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순옥은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관심을 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뿌듯하기도 했죠. 며칠 후 구청장님이 순옥을 급하게 불러주셨습니다. 순옥 씨, 큰 소식이 있어요. 구청장님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행정안전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번 재해 대응을 전국 모범 사례로 선정했대요. 순옥은 깜짝 놀랐죠.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관심을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역할을 특별히 언급했다고 하더군요. 특히 김순옥 주무관의 보고서가 매우 체계적이고 정확했다고 평가받았어요. 구청장님이 계속 설명해 주셨죠.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완벽한 보고서는 처음 본다고 하더라고요. 순옥은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해온 일상적인 업무가 이렇게 주목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동료들이 모두 축하해 주는 모습을 보니 실감이 나기 시작했죠. 오전 11시쯤 구청 입구가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몇 대가 도착하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볼 수 없는 광경이라 직원들이 모두 궁금해하고 있었죠. 잠시 후 구청장님이 다급하게 순옥을 찾으셨습니다. 순옥 씨, 큰일 났어요. 행정안전부 장관님이 직접 오신다고 해요. 재해 현장을 점검하시러 온다고 하는데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신대요. 순옥은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장관님이 자신 같은 말단 공무원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니요. 뭔가 잘못 전달된 게 아닐까 싶었죠. 급하게 옷매무새를 다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평상시 입던 제복이었지만 혹시 실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바꿀 시간도 없었고 이게 진짜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죠. 장관 일행이 구청에 도착했을 때 순옥은 여전히 업무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민원 신고를 받으며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었어요.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웠죠. 잠시 후 구청장님과 함께 장관님이 민원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순옥은 그제서야 특별한 방문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장관님은 오히려 순옥에게 정중하게 다가오셨죠. 김순옥 주무관님이시죠. 장관님이 먼저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번 재해 대응에서 보여주신 전문성과 헌신적인 자세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순옥은 얼떨떨했어요. 이런 높은 분이 자신에게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해 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죠. 과분한 칭찬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장관님은 계속해서 순옥을 치하해 주셨어요. 특히 피해 현황 파악과 대피소 운영 계획이 매우 체계적이었어요. 중앙정부에서도 모범 사례로 삼고 싶을 정도입니다. 장관님이 순옥의 업무 환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죠.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들과 체계적으로 분류된 접수 현황을 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20년 넘게 이런 마음으로 일해오셨다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장관님의 말씀에 순옥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시민분들을 섬기는 것이 저희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이 순옥의 말에 깊이 공감하시는 표정이었죠. 이런 공무원분들이 계시기에 우리나라 행정이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민원실에 있던 시민들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순옥을 잘 아시는 분들이 신기해하며 바라보고 있었어요. 김 주무관님이 대단한 분이었구나 하는 표정들이었죠. 장관님이 순옥에게 재해 대응 과정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체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요. 오랜 경험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준옥은 솔직하게 대답했죠. 평상시에도 항상 시민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장관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자세를 다른 공무원들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전국적으로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오후에는 장관님이 직접 복구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준옥도 함께 안내를 드렸어요. 며칠 전 침수되었던 지역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시며 장관님이 만족해 하셨죠.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이 순옥을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김 주무관님 덕분에 빨리 복구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주민들의 진심 어린 인사에 장관님도 감동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 정도면 정말 모범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장관님이 말씀하셨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대피소도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대부분 정리되었지만 당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장관님이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보여주셨죠.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위한 별도 공간도 마련하셨다고 들었어요. 장관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준옥은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렸죠. 현장 시찰을 마치고 구청으로 돌아오는 길에 장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희망이 생깁니다. 구청 회의실에서 간담회가 있었어요. 장관님이 이번 재해 대응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를 해주셨죠. 특히 순옥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김순옥 주무관의 초기 대응이 성공의 핵심이었어요. 장관님이 말씀하셨죠. 체계적인 피해 접수, 신속한 대피 안내, 효율적인 구호 물품 배급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준옥은 계속 겸손하게 들고 있었습니다. 과분한 평가라고 생각했지만 동료들이 모두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이런 사례를 전국에 알려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장관님의 약속에 구청장님이 매우 기뻐하셨죠. 간담회가 끝나고 장관님이 개별적으로 순옥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계속 일해주세요. 우리나라 공무원의 자랑스러운 모습이에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옥은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시민분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장관님이 떠나신 후 구청이 온통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순옥을 축하해 주었어요. 우리 구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 하며 신기해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 상견례에서 받았던 모멸감과는 정반대의 경험이었어요. 같은 사람, 같은 일인데 평가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니요. 민수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어머니, 뉴스에 나왔어요. 장관님이 직접 오셨다면서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들의 축하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오늘 있었던 일이 보도되고 있었어요. 준옥의 모습이 텔레비전에 나오니까 신기했죠. 기자가 모범 공무원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들으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있었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자신의 일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나라에서 가장 높은 분이 순옥을 인정해 주셨죠. 결국 중요한 것은 남들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느냐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심으로 시민들을 위해 일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음 날 출근하니
구청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평소보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았고 시민들도 순옥을 알아보시며 반갑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김 주무관님, 어제 뉴스 봤어요. 한 시민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동네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요. 이런 인사들을 받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졌죠.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공무원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응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어봤죠. 20년 넘게 이 일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준옥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시민분들이 웃으면서 고맙다고 말씀해 주실 때예요. 준옥의 대답에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 도움이라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일이 되었을 때가 가장 기뻐요.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자의 추가 질문에 순옥은 자신 있게 대답했죠. 시민분들을 섬기는 정말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인터뷰 내용이 방송으로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시청자들이 댓글로 응원 메시지를 많이 남겨주셨어요. 진짜 공무원다운 분이라는 평가가 많았죠. 구청에는 격려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동네에 계시다니 자랑스럽다는 내용들이었어요. 준옥은 이런 관심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감사했죠. 며칠 후 더 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부에서 올해의 모범공무원상 후보로 순옥을 추천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죠. 동료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지만 순옥은 여전히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관심도 결국 시민들을 더 잘 섬기라는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을 들었죠. 민수가 집에 와서 말하길 정우 가족이 뉴스를 보고 연락을 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우 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하셨다고 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다시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준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며칠 전 받았던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죠. 하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나보자, 민수야. 준옥은 결정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 어쩌면 그분들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계실지도 모르잖니. 민수의 얼굴이 밝아졌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도 정우와 다시 이야기해 볼 기회가 생겨서 기뻐요.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순옥의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마음가짐으로 만남에 임하려고 했어요. 준옥은 떳떳한 사람이고 자랑스러운 일을 하는 공무원이라는 자신감이 생겼죠. 며칠 후 예정된 두 번째 상견례를 앞두고 순옥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면서도 기대가 되었어요. 일주일 후 정우의 어머니가 직접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오셨습니다. 목소리가 지난번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훨씬 정중하고 조심스러운 톤이었죠. 민수 씨, 혹시 시간이 되시면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정우 어머니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가 할 말이 있어서 그래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민수가 순옥과 상의한 후 만남에 응하기로 했어요. 순옥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죠. 이번에도 자신의 평상시 옷차림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달랐어요. 며칠 전 장관님의 인정을 받고 언론에도 소개된 후로 자신감이 생겼죠. 준옥은 떳떳한 사람이고
자랑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이번에도 카페였어요. 하지만 지난번처럼 화려한 곳이 아니라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곳이었죠. 정우 가족이 장소 선택부터 신경을 쓰신 것 같았습니다. 카페에 도착해 보니 정우의 부모님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옥들을 보자마자 두 분 모두 일어서서 깊숙이 고개를 숙이셨죠.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김순옥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우의 아버지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정말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어요. 순옥은 예상치 못한 사과에 당황했죠. 지난번 상견례에서의 차가운 대우를 생각하면 믿기지 않는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정우의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사과하셨습니다. 선생님 같은 훌륭한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정말 부끄럽고 죄송해요. 순옥은 그분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뉴스를 보고 나서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고 하셨죠. 그동안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시더군요. 괜찮습니다. 순옥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이해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의 그런 마음씨가 더욱 죄송스럽게 만드네요. 정우의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저희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사실 뉴스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정우의 어머니가 고백하셨습니다. 그런 대단한 분이신 줄도 모르고 우리가 무시했다니요. 행정안전부 장관님까지 직접 찾아와서 치하하셨다면서요. 순옥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과분한 평가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20년 넘게 해온 일상적인 업무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일상적인 업무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정우의 아버지가 진심으로 말씀하셨죠. 의사인 저도 환자를 치료하는 일을 하지만 선생님은 더 많은 시민들을 돕고 계시는 거네요. 정우의 어머니도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법적인 도움을 드리긴 하지만 선생님처럼 위급한 상황에서 직접 시민들을 구하는 일은 할 수 없어요. 순옥은 그분들의 진심 어린 반성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죠. 무엇보다 아들 민수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화해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의 아드님과 저희 딸이 결혼한다면 저희에게는 정말 큰 영광이겠어요. 정우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한 가족으로서 서로 존중하며 지내고 싶어요. 그분들의 태도 변화가 너무 극적이어서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진심으로 반성하고 계시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정우와 민수의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두 가족 모두 이 인연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죠. 특히 정우 가족은 순옥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머님께 많이 배우고 싶어요. 정우의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항상 긍정적이고 사랑이 넘치실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도 제 일 덕분인 것 같아요. 순옥은 솔직하게 대답했죠. 시민분들을 섬기는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날부터 두 가족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정우의 부모님이 자주 연락을 주시며 안부를 물어보셨어요. 결혼 준비도 함께 진행하게 되었죠.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정우의 어머니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마음이 통하는 것을 느꼈어요.
서로 다른 분야에서 일하지만 사람을 돕는다는 공통점이 있었죠. 어머님, 정말 존경스러워요. 정우의 어머니가 자주 말씀하셨어요. 저도 제 일에만 매몰되어 있었는데 어머님을 보면서 진정한 봉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저희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순옥은 겸손하게 대답했죠.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느냐라고 생각해요. 결혼식 날짜도 정해지고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정우 가족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하셨지만 순옥들도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고 싶었어요. 웨딩홀도 함께 보러 다니고 식단도 정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정우의 어머니와 순옥은 이제 진짜 친구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순옥이 올해의 모범 공무원상을 받게 되었다는 통보가 온 것이었죠. 정부에서 직접 시상한다고 하더군요. 민수가 집에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제 누구든지 어머니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들의 기쁜 모습을 보니 순옥도 뿌듯했어요. 정우 가족도 소식을 듣고 축하 전화를 주셨죠. 앞으로 사돈어른이 될 분이 이런 상을 받으시다니 정말 영광이에요. 시상식에는 온 가족이 함께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민수와 정우, 그리고 정우의 부모님까지 모두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죠. 시상식 전날 밤, 순옥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시당했던 자신이 이제는 나라에서 인정받는 공무원이 되었다니요. 인생의 변화가 이렇게 극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했죠. 상을 받든 받지 않든 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순옥의 사명이었습니다. 시상식 당일 정장을 입고 나가면서도 가슴에는 작은 공무원 배지를 달았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였죠. 이것이 진짜 순옥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상식장에 도착하니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민수와 정우, 그리고 정우의 부모님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가족들의 응원을 받으며 무대에 올라갈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공무원의 참된 가치를 보여주신 김순옥 주무관님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시상하시는 분의 말씀에 장내의 박수가 울려 퍼졌어요. 상을 받으며 순옥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이 영광이 자신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순옥을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 덕분이었어요. 수상 소감에서 순옥은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시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섬겼을 뿐이에요. 앞으로도 이 마음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옥의 소감이 끝나자 더 큰 박수가 터져 나왔죠. 관객석에서 민수와 정우가 박수를 치며 기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우의 부모님도 감동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가족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죠. 정우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자랑스러운 하루예요. 이런 분과 가족이 될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순옥은 그분들의 진심 어린 축하에 감사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에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죠. 축하 만찬을 하면서 정우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는 제 일에서도 어머님의 마음가짐을 본받아야겠어요. 순옥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서로 배우며 지내는 거예요. 어머님도 변호사로서 많은 분들을 도우고 계시잖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 순옥은 많은 것을 생각했죠.
며칠 사이에 일어난 모든 변화들이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민수와 정우의 결혼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되었죠. 두 가족 모두 이 인연을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무엇보다 기뻤어요. 다음 날 출근에서도 축하 인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동료들과 시민들이 모두 순옥을 축하해 주셨어요. 이런 관심과 사랑에 더욱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죠. 정우 가족과의 관계도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처럼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처음의 오해가 오히려 더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준 것 같았죠. 결혼식 준비도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려가고 있었어요. 아들의 행복과 더불어 순옥 자신도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되어서 마음이 따뜻했죠. 며칠 후면 드디어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어려움과 오해를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순옥은 이 모든 과정이 결국 더 큰 행복을 위한 준비였다고 생각했죠.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순옥은 일찍 일어나서 정성껏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새로 맞춘 한복을 입었지만 가슴에는 작은 공무원 배지를 달았죠.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오늘은 아들의 가장 중요한 날이었죠. 어머니로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민수도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신랑복을 입은 아들의 모습이 의젓하고 멋있었죠. 순옥의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남자로 자란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고마워요. 민수가 순옥에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이런 행복한 날이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아들의 진심 어린 말에 눈물이 핑 돌았죠. 무슨 소리니, 민수야. 순옥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너의 행복이 어머니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야. 오늘 정말 멋진 신랑이 되거라. 웨딩홀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하객들이 와 계셨습니다. 평소 순옥을 아시던 동료들과 시민들도 많이 오셨어요. 뉴스를 통해 순옥을 알게 된 분들도 축하하러 와 주셨죠. 김 주무관님, 축하드려요. 한 시민분이 반갑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아드님 결혼 정말 축하해요.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감사합니다. 순옥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이렇게 와 주셔서 고마워요. 이런 분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더욱 뜻깊은 결혼식이 되고 있었죠. 정우 가족도 일찍 도착해서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어머니가 순옥을 보시자마자 반갑게 다가오셨어요.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한복이 너무 잘 어울려요. 어머님도 정말 우아하세요. 순옥은 진심으로 말씀드렸죠.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되는군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정우의 아버지도 오셔서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오늘 정말 기쁜 날이에요. 이런 훌륭한 분과 가족이 되다니 저희가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특별한 손님이 도착했어요. 행정안전부 장관님이 직접 결혼식에 참석해 주신 것이었죠. 순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높은 분이 와 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김순옥 주무관님의 아드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장관님이 정중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이런 훌륭한 어머니를 둔 신랑이 정말 복이 많네요. 과분한 말씀입니다. 순옥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죠. 이렇게 바쁘신 중에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하객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었어요. 정우가 먼저 입장하고 이어서 민수가 들어왔죠. 아들의 당당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멋진 남자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례사를 맡은 분이 두 신랑 신부를 소개해 주셨죠. 특히 신랑의 어머니가 최근 모범 공무원상을 받으신 분이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쳐 주셨어요. 결혼 서약을 하는 민수와 정우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두 사람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축하 인사를 건네주셨죠. 특히 장관님의 축사가 있어서 결혼식이 더욱 뜻깊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훌륭한 공무원의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장관님의 축사가 시작되었어요. 김순옥 주무관님은 우리나라 공무원의 자랑이자 모범입니다. 하객들이 모두 순옥을 바라보며 박수를 쳐주셨죠. 순옥은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아들을 위한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정우의 아버지도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가족은 정말 훌륭한 분을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었어요. 김순옥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기에 우리 사회가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의 축사를 들으며 순옥은 감동으로 눈물을 흘렸죠. 한때 자신을 무시했던 분이 이제는 진심으로 존경해 주시는 모습에 마음이 벅찼습니다. 피로 연장에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동료들은 순옥을 자랑스러워해 주셨고 시민들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죠. 김 주무관님 덕분에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어요. 한 시민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도와주세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어요. 순옥은 진심으로 대답했죠. 시민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 제 사명이에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나는 민수와 정우를 배웅하며 순옥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된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민수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순옥을 꼭 안아주었죠. 어머니가 계시기에 이런 행복이 가능했어요. 행복하게 잘 살아라, 민수야. 순옥은 아들을 축복해 주었어요. 정우도 잘 부탁한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기를 바란다. 정우의 부모님과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되었으니 자주 만나 뵙겠다고 하셨어요. 순옥도 기대가 되었죠.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어요. 인생의 변화가 이렇게 극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은 순옥의 마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들을 진심으로 섬기려는 마음만은 한결같았어요. 그 마음이 결국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출근해서 동료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어제 결혼식 정말 멋있었어요. 장관님까지 오시다니 대단하더라고요. 동료들이 부러워하며 축하해 주었어요. 하지만 순옥은 여전히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았죠. 이런 관심도 결국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민들을 더 잘 섬기라는 격려라고 받아들였어요. 며칠 후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민수와 정우가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순옥도 마음이 따뜻해졌죠. 어머니, 정우 어머님이 자주 안부를 물어보세요. 민수가 말했어요. 정말 어머니를 존경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자주 뵙고 싶어 하세요. 그래, 저도 그래야지. 순옥은 기쁘게 대답했죠.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자주 만나야겠구나.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겠어요.
몇 주 후 순옥의 이야기가 전국 공무원 교육의 표준 사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국의 공무원들이 순옥을 롤모델로 삼으며 시민 봉사 정신을 배우고 있다고 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죠. 순옥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해온 일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김순옥 주무관의 사례를 통해 공무원의 진정한 자세를 배우자는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고 하더군요. 순옥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책임감도 느꼈어요. 언론에서도 계속 관심을 보였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순옥 하나 때문에 전체 공무원들의 이미지가 좋아졌다니 뿌듯했죠. 하지만 순옥은 여전히 성북구청 민원실에서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유명해져도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시민들의 반응도 달라졌죠. 예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순옥을 알아보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한결같이 모든 분께 친절하게 대해드렸어요. 김 주무관님 덕분에 우리 동네가 더욱 살기 좋아졌어요. 시민들이 자주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세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옥은 보람을 느꼈죠. 자신의 작은 노력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정우 가족과의 관계도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졌어요. 이제는 진정한 가족처럼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죠. 정우의 어머니와는 특히 가까워져서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머님께 정말 많이 배워요. 정우의 어머니가 자주 말씀하셨어요. 변호사로 일하면서도 항상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 저희도 서로 배우는 거예요. 순옥은 겸손하게 대답했죠. 어머님도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애쓰고 계시잖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해요.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순옥의 사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의 진정한 가치를 재인식하게 되었다고 해요. 예전에는 공무원 하면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한 시민분이 말씀해 주셨죠. 김 주무관님 같은 분들이 계시니까 믿음이 생겨요. 이런 변화가 가장 보람찼습니다. 순옥의 개인적인 인정보다는 공무원 전체의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어서 기뻤어요. 몇 달 후 민수와 정우가 임신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순옥은 곧 할머니가 될 예정이었어요. 아들의 가정에도 새 생명이 찾아온다니 너무 기뻤죠. 어머니, 할머니 되실 준비하세요.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우도 정말 기뻐하고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를 닮았으면 좋겠다고 해요. 그런 과분한 말을 순옥은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죠.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할머니가 정성껏 돌봐줄게. 정우의 부모님도 손자 손녀를 기다리며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오늘도 순옥은 아침 일찍 구청에 출근해서 시민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전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지만 훨씬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말이에요. 순옥의 하루는 여전히 시민들의 웃음으로 시작되고 감사로 끝납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소중하고 눈에 띄지 않지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순옥은 더욱 당당하게 자신의 일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죠.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인지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순옥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에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자리에서 진심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앞으로도 순옥은 계속해서 시민들을 위해 일할 거예요. 손자, 손녀에게도 자랑스러운 할머니가 되고 싶죠. 봉사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오늘도 많은 시민들이 민원 씨를 찾아오실 거예요. 순옥은 20년 전과 같은 마음으로 모든 분들을 정성껏 도와드릴 예정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공무원의 모습이죠. 화려하지 않지만 소중하고 눈에 띄지 않지만 꼭 필요한 존재. 순옥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사회를 위해,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순옥은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루를 시작해요.